윤석열 후보의 2대 그 약점이 하나는 가족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한다. 또 하나는 이 레드팀, 사내 당 내의 후보팀에서 반대되는 얘기, 이런 이의제기를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도 왜 자기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시켜가지고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시켰잖아요. 레드팀이 시하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 의견하고 네 다른 의견을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때 왜 쿠바 침공 사태나 이런 걸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받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지금은 몸에 굳은 살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너무 쉽게 시작했어요. 네. 시작하자마자 당에서 바로 후보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순탄했던 거예요. 왜?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에서 그 정도 소신하고 의지를 갖고 했으면 됐다. 국민들이 판단한 거죠. 하지만은 정치의 길은 또 새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자기에 대한 비판도 귀담아 듣고 그걸 발전의 계기로 삼는 그런 좀 지도자로 좀 다시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기분 나쁘지만 끌어안고, 유승민도 유승민 마찬가지입니다. 밥맛 없지만 찾아가야 그래도 찾아가서 안아주고, 안철수 또 손 잡고, 이렇게 또 아닌 놈은 자르고, 저기 이준석은 지금 교황악단에서 혼자 저 꽹가리 치고 있거든요. 꽹가리 못 치게 그럼 뺏어서 쫓아내야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같이 오케스트라 할 수 있게 한 팀이 돼서 연주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민주당은 이낙연이 예. 그렇게 토라져 있었지만 어쨌든 가서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찬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예. 광주에 내려가서 같이 손잡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는 이미지입니다. 예. 예, 사진이고. 홍준표가 아무리 싫더라도 예. 싫을 이유도 없죠. 검찰 선배인데. 네. 그리고 2030에 상당한 지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홍준표한테 문 앞에 그렇죠. 며칠만 찾아가 보세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만났었대요. 아 그것도 본인이 뭐 네. 연락해서 만난 네. 게 아니고 심 누구예요 저 네. 검찰 선배 네. 전직 의원이 야 너희들 이러면 되느냐 해갖고 식사 한번 같이 만찬을 한 거지 본인이 찾아가야죠. 네. 그때도 홍준표 후보가 찾아왔다고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도 마찬가지죠. 과연 전화 한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손 잡읍시다. 제가 집권하면은 절대 섭섭하지 않게 그 계보든 또 뭐 대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정치는 연대하고 화합입니다. 옛날에 그 링컨 대통령도 공화당 내 소수파에서 그 대통령까지 된 거는 소수파지만 꾸준히 연대하고 화합하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자기 비판하던 사람은 맨 먼저 찾아가서 손 잡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죠. 네. DJ 비연대가 어떻게 네. 됐습니까? DJ하고 JP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정치적 지향도 다르지만 DJP 연대를 만들 때 DJ가 청구동까지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닙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 JP 지지율이 5%였습니다. 근데 내각의 거의 절반을 줬죠. 예. 예. 또 과거에 노무현 후보 시절에 정몽준하고 또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때도 노무현과 정몽준이가 결국은 단일화는 깨졌습니다만은 국민이 볼 때는 그 연대와 화합을 위한 그 제스처, 이걸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본인도 바뀌어야 되고 또 손잡고 연대하는 이런 그 제스처가 좀 지금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미디어도 윤석열은 엘리트주의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무슨 주요 언론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유튜브를 안 나가냐 이게. 지금은 유튜브가 자기를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보수 유튜버들은 구글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광고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광고 탄압을 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도 안 오고 지금 미디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튜브에도 다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나가서 자기를 알려야죠. 그렇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유튜브 한 번 나오면 10만, 20만을 만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유튜브는 내가 그런 데까지 왜 나가? 그런데 이재명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도 아주 뭐 강성 뭐 저는 이런 데는 나가라고는 안 하겠어요. 하지만은 중도적이고 온건 뭐 우파 우리 고 박사님 유튜브 같이 이런 정도는 몇 차례 내가 문자도 보냈어요. 출연해라. 예. 그런데 저 이재명이 쪽에서는
오히려 저 무슨 사건은 네. 그런 쪽에까지 전화해갖고 내가 좀 한번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하신 분 알죠? 뭐 수사과장 출신 그 유튜버신 뭐 우리는 정치 쪽은 안 합니다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튜브까지도 모든 것에 자기한테 표가 된다는 대로 다 쫓아가는데 윤석열은 유튜브 내가 무슨 유튜브까지 나가. 지지율이 너무 빨리 1등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배가 부른 거죠. 헝그리 정신을 갖고 좀 절박함. 이번에 정권을 되찾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없고 나도 없고 보수도 없다. 이런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데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정책이 안 나온 것도 그 주변에 보면 엘리트 의식이 있어갖고 서울대 교수 무슨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도 그리고 관료 출신들 무슨 장관 차관 뭐 이런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정책을 낼 수가 없어요. 파격적인 정책을 내지를 못합니다. 선순환이 어찌고 뭐 저찌고 해봤자 그게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낍니까? 그것은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런 팀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를 제대로 안 만들어내니까 정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정책을 만들어서 12월부터 내겠다, 언제부터 내겠다, 지금 1월부터 그냥 착착착 내겠다 그러는데 오늘 또 무슨 정책회의 한다는데 뭔 회의를 그렇게 오래 하냐, 이거. 진짜 대호각성이 필요하고 저는 우리나라 진보표, 진보도 아니죠. 좌파죠. 좌파 35%는 되고 지금 뭐 문재인이가 41%로 됐으니까 또 보수 35% 됩니다. 근데 양쪽에 35% 나눠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30%가 무당층, 중도 뭐 이런 쪽인데 젊은 2030들이 많죠. 이 30% 중에서 절반을 먼저 30% 중에서 15%를 빨리 챙겨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자기를에 대해서 좀 냉담하거나 쳐다보지 않는 그런 중도나 무당층, 젊은 세대 이런 쪽에 좀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제도 윤석열 후보가 젊은 층을 위한 선거 청년들로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제 청년과의 대화 때 또 안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스피커폰으로 했다가 거기서 욕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그랬는데. 박성중 그 무슨 소통본부장이 윤석열 후보가 출연한다, 나온다 했으면 나오던가. 그러면 박성중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재선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030이 돌아서 가지고 지지율이 폭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써야 돼요. 2030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내놔야 하고 그에 접근하는 그런 모션을 보여야 하는데 아니 소통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해야죠. 그런데 안 나와버리니까 욕만 하고 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을 저 토끼 취급하면 안 돼요. 청년들을 뭐 산토끼다 집토끼다 이러면 토끼 취급하면 안 돼요. 그들을 제대로 대접해주고 그들한테 뭘 준다고 자꾸 하지 말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해야죠. 그리고 그 소리 중에서 얘기가 될 만한 것을 뽑아서 공약하고 약속으로 이재명이가 했던 그 머리에 탈모 그것도 그 2030 거기 그 선대위에 그 젊은 친구가 제안을 해준 걸 그대로 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공약화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청 간행이라는 말 있듯이 남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듣고 남이 간절히 부탁하면 행한다. 언천간행이라고 맹자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쏟아는 거 너희들 빨리 알아들어. 이런 자세보다도 그들의 소리를 낮은 자세로 좀 귀 기울여 듣는 거. 민초의 소리를 들은 자세. 이게 좀 우리 보수들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중도층들이 아직까지 보수한테 마음을 열지 못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달라진 모습을 진짜 보여드리겠다. 시간을 좀 달라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도 않고 지금 기다릴 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재언도 하고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그러나 들어서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게 김건희 씨 문제인데 과연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 저쪽에서는 지금 김혜경 씨는 뭐 이재명이 못 간다는 전부 쓸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같이 행보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 때도 무슨 요양을 해야 할 정도라는데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 그런 정도로 요양을 하면 됩니까? 왜 아파트에다 유폐를 시키고 있냐 이거예요.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대통령 후보 부인이 유세에도 선거에도 무슨 교회 갈 때도 같이 손잡고 가면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냥 큰 금기사항이라 되는 것처럼 잘못된 사람이나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뒤에다가 완전 골방에다 쳐박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제 선대위 해체 기자회견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 얘기하면서 김건희 아내가 심신이 지쳐서 요양이 필요하다. 2년 동안 경찰, 검찰 수사에 시달리고 또 국민들의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데 시달리다 보니까 요양이 필요할 정도다 했는데 물론 가정적인 면은 충분히 저는 이해도 가고 또 연민의 정이 가요. 근데 지금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부인일까요? 국민들이 더 국민들이 요양이 필요하지 우리 않나요? 진짜 이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죠. 지금 우라통이 터져갖고 그렇죠.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 왜 지지율이 떨어졌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게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도 더 영향을 크게 받는 거예요. 과거 이회창 후보가 대쪽 이미지 갖고 아들 군대 문제로 타격받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가족 문제는 없애겠다. 이런 이 절치부심하는 자세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아픔에 우선하는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그리고 가졌습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소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양이 필요할 정도 대선에도 나설지 못할 그러한 대통령 후보 부인이라 하면은 그런 사람 누가 뽑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할 것 있으면 해명하고 조용히 가서 봉사할 것은 봉사하고 어디 행사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손잡고 가고 그렇게 등장을 해야지. 이 사람은 국민들이 그냥 안 보았으면 제일 좋겠다. 꼭꼭 숨어라. 이건 안 되죠. 그거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모든 것을 해볼 순간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나와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게 아니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네. 참 똑똑한 사람이네. 이거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든지 승부를 걸어야 돼요. 다 걸어야 소극적으로 합니다. 회피 전략을 올인 전략이에요. 여태까지 했던 거랑 다 반대로. 정반대로 올인 그러니까 전략을 걸어요. 우리 고영신 TV에서도 계속 크리스마스 전부터 계속 김건희 씨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일상생활을 할 거는 영위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저는 무슨 큰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시절에 어느 정도 양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또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 생활 속에 스며드는 방안이 있을 텐데 너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 부인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셔야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서서 얼마든지 이미지를 반신시킬 수도 있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구나. 또 인문학적 식견이라든가 또 여러 부분에서 그래도 박사까지 한 분 아닙니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 체인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해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대응으로 과연 판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생각 자체를 180도 달리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아쉬움에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도 이 유튜브에도 나와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과연 행사고 뭐 쫓아다니는 몇 사람을 만날 것이면 거기서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오라는 데 있으면은 미디어 선거 아닙니까? 지금은 미디어 정치 시대인데 이 미디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거대 언론, 거대 방송이나 나가야 내 소위 말해서 위상에 딱 걸맞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도 전면 해체하고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이번 주 내에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하고 네. 끊을 것은 끊고 예. 또 결단을 내릴 것 있으면 내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설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설 전에 지지율 반등의 어떤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난하게 실패하지 말고 좀 더 절박함을 갖고 무장을 해서 좀 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앞으로 좀 나가라 이런 뜻에서 오늘 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황골탈퇴라는 말이 쉽지는 않거든요. 황골탈퇴 뼈를 바꾸고 태반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황골탈퇴 정말 새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 고언을 좀 드렸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